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주식타짜 훈련소 범프로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자, 우선은 금요일 날에 하나오션이 어떻게 움직임을 갖냐 좀 봤을 때, 자, 어때요? 지금 움직임 보시면 뚫어 올렸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뚫어 올리지 못했던, 다시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크게 뚫어 올리지 못했던 이 박스 구간 있죠. 이 박스권 2월 달부터 해서 현재 6월 초까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줬던 이 박스권을 거래량을 동반을 시키면서 뚫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왔죠. 그쵸? 근데 눌림이 나올 때 잘 보세요. 이게 하락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쵸?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하락이 나왔냐? 5.9%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5.9%는 우리가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막 엄청 크거나 그런 하락세는 아니에요. 근데 추세를 지켰잖아요. 그쵸? 추세를 지키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의 움직임 봤을 때 십자 캔들로서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십자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 십자 캔들도 심지어 양봉이에요. 그 말은 뭐다? 우리가 뚫었던 이 박스 라인 상단 있죠? 여기가 박스 라인 상단이거든요. 제가 이 선 그어 놓은 것이 박스 라인 상단을 뚫고 그 다음에 눌렀다. 근데 빨강 색깔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가격이 뭐다? 시초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밀리긴 했는데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하락세가 나올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모습은 안 나왔다라는 걸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다? 추세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는 조정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히려 내가 뭐 고점 구간, 신고가 구간 근처이기도 하고 96,500원짜리 있죠. 이 구간이기도 하고 고점이기도 하니까 또 5%가량 하락이 나왔었네. 아, 이거 나 매도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강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오션이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로 우리 한번 시원하게 돌파 가자 돌파라고 댓글 한 번씩만 여러분들 꼭꼭꼭 남겨주시면 분명히 하나오션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여러분들 지금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오션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결국에 올라온 이유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오스탈 지분 획득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결국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 박스권에 대한 횡보 자리를 뚫어 올리는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앞전에 강한 상승분들이 나왔을 때 뭐가 필요했냐면 이미 재료는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지분, 블록딜 이게 나오니까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실제로 좀 악재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신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자리는 지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자리는 왜 지켰냐? 우리 하나오션이 이미 기대감대로 작용된 재료들 상승 모멘텀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이 산업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블록딜 악재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상승 모멘텀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기회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언제든지 재료가 새로운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횡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호주 오스탈 지분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고 하나는 이미 올 3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지분 9.9% 인수했고 19.9%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호주와 미국 정부 승인을 신청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한테는 우리가 승인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100%의 지분까지도 확보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투자 매매 종합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를 들어왔고, 연기금도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 말은 매수 포지션대로 전환을 했고, 우리가 십자 캔들로서 다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다 누구였다?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시는 뭐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순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한 달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5월 20 며칠이면은 여기부터죠. 이 가격 구간에서부터 뭐가 나왔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고, 그 상태에서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윗공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것과 똑같죠. 이 얘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왔고 눌렀고 다시 올라간다. 똑같죠. 우리가 여태까지 뚫어 올리지 못했던 저항 구간대를 뚫어 올렸고 눌렀다. 그럼 이제 뭐한다? 올라갈 차례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하나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박스권은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횡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향성이 위로 결정이 됐어요. 자, 위로 결정이 됐으면 뚫어 올리고 나서 다시 이 박스의 상단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이때 진입 타점을 잡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요? 지금 가격도 충분히 진입 타점으로 볼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이 저항 구간대를 뚫어 올려서 막 상승 랠리 쫙쫙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아, 이게 너무 올라가서 나는 잘 못하겠다, 이거 언제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 하는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는 자리에 잡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 있죠. 똑같이 저항 구간대를 뚫어 올렸고, 그쵸? 뚫어 올렸고 쭉쭉쭉 올라갈 때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 뭐 하면 된다? 잡아가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어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다 내려왔고 또 누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쵸? 눌렀고 저점들과 고점들이 올라가는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니까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다. 이러한 패턴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는 우리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돌파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댓글로 돌파 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꼭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오션이 오스탈 이후에 또 선박법 폐지法案이 발의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 서출을 막아온 존스법이 미국 의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스탈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슈가 하나가 나오고 또 다른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존스법은 무엇이냐?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항구로 오가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이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역전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는 급한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한테 SOS를 요청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SOS 요청하고 나다 보니까 이거 존스법이 좀 문제가 됐었네, 이거 좀 폐지합시다라는 법안이 이제는 발의를 했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하나오션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내 조선소, 필리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소들보다 뭐한다?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는데, 결국에 존스법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 필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오션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존스법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은요. 다른 나라가 이제 건조하는 것보다는 결국 미국 거를 갖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팔은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좀 하나오션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자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국에서 지어진 조선소이기도 하니까 좀 더 팔은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도 갖고 있고 그리고 5스타일까지 갖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어디라 방산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오션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그룹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결국엔 방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 올해 초에도 강하게 올라왔던 건 결국엔 특수선이거든요. MRO 특수선이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할 수 있다. MRO에 대한 기대감, 지금 수주권 올해 5척에서 6척 정도를 수주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작년에 2건의 이제 MRO를 수주를 따냈고 그리고 이 2건에 대해서도 올해 잘 맞추고 보내줬는데 그때 이제 정비 MRO 사업을 할 때 유지 정비 보수를 할 때 미군이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오션이 발견을 해서 추가적인 수주권까지 냈기 때문에 이미 기술력은 증명했다라고 생각해요. 미국한테 기술력은 이미 증명을 해서 미국도 이제 MRO 추가적으로 산업이 더 커지고 또 발주를 때 하나오션이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들도 있는데 사실 살짝 문제도 있긴 해요. 왜냐면 우리 조선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 사이클 10년 동안에는 막 강하게 올라가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지만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주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수주를 잘 따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 뭐다? 전 세계적으로 수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쪼그라든 선박 발주. 자, 나와 있죠. 작년 1월에서 5월까지 발주량이 보게 되면은 엄청 많아서 전체 발주량이 이제 1242척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올해에는 515척이요. 줄었어요. 네. 줄었고 그리고 CGT 기준으로 했을 때는 2,918만, 지금은 1,592만입니다. 수주 물량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물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 국내 조선업들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좀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익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여태까지는 좀 저가형들로 좀 많이 수주를 따냈는데 요즘에는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에 매출도 잘 잡힐 거긴 해요. 근데 문제 뭐냐? 수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LNG선 수주 현황도 68척, 그리고 중국이 41척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만 LNG선이 170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수주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만 LNG선 170척이 필요하고 거기에 미국의 MRO 시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수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주를 더 따낼 수 있는, 우리가 실적과 매출 기대할 수 있는 건수들이 이제 LNG 쪽 그리고 MRO 쪽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이제는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M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스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LNG선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 충분히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어요?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물량들 우리나라 따내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도 트럼프 눈 맞추기, 미국의 LNG 수입을 3배로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LNG 수입을 3배로 늘리게 되면 결국에 이 LNG 운반해야겠죠. 누가 운송해요? 결국에 배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배를 이제 건조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한테 맡기기에는 뭐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 우리 한국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또 우리의 국내 조선업들이 또 이거에 대한
수주 또 따내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주에 대한 물량 낮아지고 있지만 지금 LNG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따내올 가능성, 수주권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중국은 지금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한국이 그 수주권들을 다 따내올 가능성들이 매우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오션이 주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대감들 슈퍼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주가는 결국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적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하나오션은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꾸준하게 매집을 해주면서 결국 고점에서 매도, 저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방향성대로만 매매하신다면 하나오션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우리 돌파 신고가 시원시원하게 돌파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파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꼭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